예제 6-2번 마찬가지로 경북대 문제 2015학년도 이게 과학논술 문제 보는 학교들이 많지 않다 보니까는 학교는 좀 겹치는 경향들이 있어요. 경북대 2015학년도 수식 기출문제 39페이지 문제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제시문 어떤 원자는 다른 원자와 전자를 공유함으로써 비활성 기체, 옥텟 규칙도 쭉 얘기 나오고 이주기인 원자인 산소와 질소와 산소 원자가 전자수는 각각 5개, 6개 해가지고 암모니아와 물 분자와 같이 옥텟 규칙을 만족하는 고온결합 분자를 이룰 수 있다. 자, 3주기 원소인 P와 인과 황의 경우도 원자과 전자순에서 pH3와 H2S 옥텟 규칙을 만족해서 수소와 결합할 때 pH3와 H2S를 형성하지만 독특하게 얘네들은 PCl5라든지 SF6와 같은 분자들도 형성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이때 PCl5에서 이때 P 원자는 10개의 전자를 공유하게 된다. 이렇게 되어지게 되면. 그 다음에 SF6에서 F 원자는 12개의 전자를 공유한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과학 교과에서의 그런 단순한 사실보다 조금 더 넓게 이제 확장한 내용들이죠. 그치? 이런 부분들은 좀 주의해서 봐야 돼. 이런 식으로 8개 이상의 전자를 갖는 분자나 이온은 확장된 옥텟 규칙이 적용되었다고 한다. 자, 확장된 옥텟 규칙이란 무엇인지에 관해서 그 원인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조금 이제 생각해 봐야겠지. 그치? 이게 주기가 늘어나면서 나타나는 현상이지, 오비탈의 개수들이 서로 이제 다르게 나타나면서, 오비탈의 개수의 개수 차이에 의한 그런 이제 그 변화야, 이것들은. 자, 원자과 전자를 공유하면서 결합할 때 원자마다 전자를 끌어당기는 힘이 다르다면 전자성을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게 되는데, 고온결합에서도 이제 극성 고온결합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는 것 같아. 이처럼 고온결합을 형성하고 있는 두 원자 사이의 공유 전자성을 끌어당기는 능력을 상대적인 수치로 나타내는 것을 전기 음성도라고 한다. 자, 폴링은 전자성을 끌어당기는 힘이 가장 큰 플로린의 전기 음성도를 4.0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다른 원자들의 상대적 세기를 갖다가 전기 음성도라는 양으로서 정량적으로 측정하여 정하였다. 전기 음성도는 같은 주기에서 원자 번호가 커질수록 대체로 증가하며 전자를 끌어도는 정도의 세기라고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같은 족에서는 원자 번호가 커질수록 대체로 감소한다. 자, 주기성에서의 이런 전기 음성도의 특징을 설명하고 있고요. 플로린과 수소 HF 분자에서 플로린의 전기 음성도는 수소의 전기 음성도인 2.1보다 4.0이니까 매우 크다. 따라서 전자가 플로린에 치우친 상태로 불균일하게 존재하여 플로린은 부분적으로 음자나 시그마 마이너스를 띠고 반대로 수소는 부분적인 양자나 시그마 플러스를 띠게 된다. 이러한 결합을 극성 고온결합이라고 한다. 극성 고온결합은 원자들이 전자를 완전히 옮길 정도는 아니고 동등한 공유를 이루는 것도 아닌 중간적인 형태의 결합이다. 그래서 공유결합은 전자를 완전히 옮길 정도라고 하면 이거는 이온을 얘기하는 거지. 그치? 그리고 또 동등한 수준에서의 공등한 무극성 고온결합처럼 전기 음성도 차가 없는, 그러니까 단일 원소에 의한 결합들처럼, 그치? 단일 원소에 의한 고온결합처럼 동등한 공유를 이루고 있는 것도 아닌 그런 이제 극성 고온결합은 중간적인 형태의 결합이다. 그러므로 결합력의 세기도 어떻겠어? 결합력의 세기도 그런 이제 중간적인 성격을 띌 수 있다라는 어떤 뉘앙스를 좀 풍겨주고 있지만은, 물론 이제 그 물질 구조에 따라서 우리가 조금 더 정확하게 이렇게 해석을 해서 봐야겠지. 제시문 고온결합 분자에서 중심 원자를 둘러싸고 있는 전자쌍은 서로 같은 전하를 띠고 있으므로 반발력이 최소가 되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멀리 떨어져 있어야 된다. 자, 이것을 전자쌍 반발 이론이라고 한다. 자, 이로부터 분자의 구조와 모양을 예측할 수 있다. 분자 내에서 원자들 사이에도 이런 현상들이 있다는 얘기야. 전자쌍 사이의 반발력은 공유 전자쌍 사이보다, 이거는 이제 공유전자와 비공유전자 사이의 반발력의 차들에 관한 이야기들이지. 비공유전자 사이가 반발력이 더 크다. 그래서 결합각에, 결국은 요거는 뭘 얘기하려는 거야? 공유전자쌍과 비공유전자 사이에서의 반발력을 얘기하려고 하는 거지. 반발력에 의해서 결합각의 차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그걸 이제 설명하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비공유전자 사이의 반발력이 가장 크다. 다음은 옥텟 규칙을 만족하는 아질산 이온 NO2의 NO2-의 두 가지 루이스 구조식을 나타낸 것이다. 자, 두 구조는 원자의 배열은 동일하지만 전자의 배치가 서로 다르게 나타난다. 지금 첫 번째 거는 어떻게 돼 있어? 지금 그 결합 사이에는 이중결합과 단일결합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치? 이중결합과 단일결합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뭐가 지금 뒤집어져 있어? 좌우가 지금 뒤집어져 있죠? 그치? 좌우가 뒤집어져서 두 구조에, 그렇다면 단순히 좌우가 뒤집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두 구조는 원자의 배열은 동일하지만 둘에 있어서는 전자의 배치는 서로 다르게 나타난다 그랬어. 그치? 그게 어떠한 이야기를 하는지
문제와 관련해서 이것들은 조금 더 분석을 해봐야 되겠어. 그치? 자, 이런 종류의 루이스 구조를 공명 구조라고 한다. 뭘 설명하기 위한 거야? 그치, 공명 구조를 설명하기 위한 거야. 자, 공명 구조라 하면 보통 그림과 같이 양방향 화살표로, 요거는 우리 공명 구조에 대해서 화학 시간에 다루어지기는 하지만 거기에 아주 깊이 있는 내용들까지 다루지는 않거든. 뭐 결합에 의해서 뭐 파이 결합과 뭐 그런 결합의 이제 혼성 결합에 대해서 그런 이야기들을 뭐 해서 설명을 어느 정도 하긴 하지만 옥달 결합에 대해서 그렇지만 깊이 있게 다루지 않는데 그 내용들을 여기서는 조금 더 이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조금 알아도 보통 그림과 같이 양방향 화살표로 나타낸다. 공명 구조를 가지는 분자나 이온은 일반적으로 안정하다. 자, 공명 구조를 가지는 대표적인 분자로는 벤젠, 나프탈렌과 같은 방향적 탄화수가 있으며 이온으로는 탄산이온이나 황산이온 등의 이런 공명 구조가 공명 구조를 이루고 있는 결합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런 얘기가 되겠어요. 자, 중요한 거는 이제 이러한 공명 구조는 상대적으로 어떻다? 안정되어 있다. 다른 이중 결합이나 단임 결합의 결합에 의한 특성들보다는. 자, NO2와 NO2 마이너스, NO2 플러스는 마이너스와 플러스는 원자 배열은 같지만 전자 배치가 다르기 때문에 두 화학종의 기하학적 구조가 서로 다르게 나타난다. 위 제시문에 근거해서 두 종류의 화학종의 결합각, 산소와 질소와 산소 사이에, NO2 사이에 상대적인 크기를 비교해 설명하라. NO2 마이너스와 NO2 플러스에 대해서. 아지산이온, 요거는 NO2 마이너스를 지금 표현한 거지. NO2 마이너스, NO2 플러스라고 하는데 NO2 플러스의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 그거에 대한 이제 정체를 갖다 우리가 확실하게 잡아내야 이제 차이점들에 관한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거거든요. 그치? 플러스하고 마이너스에서. 얘는 지금 전자가 하나 나간 거고, 전자가 하나 들어왔을 때는 어떻게 돼야 될지. 그 전자가 하나 들어오면은 뭐가 깨지는 거야? 얘가 공명 구조 때문에 안정됐다 그랬잖아. 그래, 안 그래? 여하튼 뭐 결합식이 어떻게든 결합 구조는 똑같다 그랬어요. 원자 배열은 똑같다 그랬어요. 원자 배열은 똑같은데 얘가 플러스가 되어서 전하가 하나 떨어져 나가게 되면 그런 공명 구조가 어떻게 되겠어요? 유지되지 못하고 깨어지겠지? 그치? 그리고 공명 구조가 깨어지면은 그런 안정성이 더 늘어나겠어? 줄어들겠어? 그치? 안정성이 줄어드는 그런 특성들을 예측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재심과 연관해서 그런 판단은 기본적으로 해보고, 그러면 그러한 구조, 그러한 이제 그 전하에서 전자들의 이동에 의해서 이제 결합 가격까지도 조금 연결시켜서 이제 더 생각을 해봐야겠지. 자, NO2 마이너스의 루이스 구조식은 이제 제시문에 나와 있으니까 제시되어 있으며, 그 다음에 NO2 플러스는 옥텟 규칙과 요거 이제 찾아야 돼. 옥텟 규칙과 원자과 전자수를 갖다가 고려하게 되면 다음 그림 같이 이와 같은 형태로, 요거 뭐 까맣게 칠해진 게 아니라 요거 산소인데 안에가 까맣게 칠해져 있네. 그래서 뭐가 만들어지게 돼 있어? 전자 하나가 더 떨어져 나가면서 무슨 결합? 양쪽에 이중 결합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야. 공명 구조가 깨져 있지. 그치? 그리고 얘는 좌우가 바뀌어도 그 형태가 어때? 형태나 정기적인 성질이 이건 똑같이 나타나. 완전한 대칭이라서. 알겠지? 그래서 요거 루이스 전달식 요거 맞춰놔야 되지? 플러스를 해가지고 요거 제대로 찾아내느냐의 문제야. 설명할 수 있냐. 자, 그래서 그렇게 비교를 해놓고 두 번째로 NO2 마이너스는 중심 원자 질소가 비공유. 근데 뭐 하여튼 이렇게 되면은 얘는 무슨 성이야? 그냥 이거 자체는. 그러니까 질소가 지금 완전하게 옥텟 규칙을 만족하고서 있지? 가운데. 그치? 결합 8에 의해서 완전하게 하기 때문에. 그치? 얘는 그 직선형이 만들어지는 거지. 그냥 당연히. 그치? 그 다음에 앞에서 봤던 NO2 같은 경우에는 그런 균형성, 비공유 전자성을 가지고 있는 결합성이 있기 때문에, 비공유 전자성이란다. 그 따로 떨어져 있는 그런 비공유 전자성과의 반발력에 의해서 이제 구분형이 만들어지겠지? 그런 차이만 설명해 줄 수 있으면 돼. 중요한 건 이제 NO2 플러스를 갖다가 어떻게 추적해내느냐 하는 거지. 알겠지? 자, 그래서 NO2 마이너스는 중심 원자 N의 비공유 전자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시문의 NO2 마이너스는 비공유성의 존재에 의해서 제시문 근거에서 구분형의 구조를 가지게 된다. 근데 여기 구분형 구조에서도 어떤 전자쌍이 비공유 전자쌍과 공유 전자쌍 사이의 반발력이 공유 전자쌍 사이의 반발력보다 더 크다라는 사실을 갖다 언급을 해줘야 돼, 사실은. 알겠지? 조금 더 상세하게. 반면에 비공유 전자쌍이 없는, 그래서 구분형의 구조를 가지고, 반면 비공유 전자쌍이 없는 중심 원자 N을 가지는 NO2 플러스는 직선형의 구조를 가진다. 이것도 앞에 루이스 전자전식에 의한 그림이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제시가 돼야 주장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림 빠뜨리시면 안 됩니다.
따라서 NO2의 결합각은 NO2보다 이제 크다. 그치? 그런 정도로 해서 마무리 지어주면 되겠습니다. 물론 물 분자와 비교해가지고 결합각이 크기까지 여러분들이 뭐 정확하게 뭐 써볼 수도 있겠지만은 그런 정도까지 필요 없이 여기서는 대소 비교만 하는 정도니까 이런 정도를 해줘도 뭐 점수상에서는 이상은 없겠어요. 알겠죠? 네. 조금 이제 골치 아픈 문제인데 좀 특별하게 NO2 마이너스와 NO2 플러스에 관한 이야기가 나왔는데 뭐 자주 쓰이는 물질에 대한 이야기는 아니야.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런 물질들을 어떻게 다루는지 이런 문제 볼 때마다 한 번씩 조금 더 궁금하게 그 이유나 그 과학적 원리에 관한 내용들 그런 것들을 한 번씩 이렇게 점검해 두시면 비슷한 문제 나왔을 때 헷갈리거나 혼동되는 일은 절대 없을 거야. 이런 것들은 기억에 아주 잘 남는 문제들이기도 하고. 응? 자, 전체적으로 오늘 그래서 조금 시간을 오버하긴 했지만은 5장과 6장의 내용을 그냥 한 번에 다 해서 하려고 조금 한 5분 정도 이렇게 더 시간을 끌어서 진행했으니까 이해해 주시고 그래 일단 여기까지 진행했는데 혹시라도 뭐 궁금한 사항이나 질문 사항 있는 거 있어요? 앞에서 했던 그 결합 길이라든지 그와 관련된 내용들, 이온 결합에 관한 내용들과 그 다음에 화학 결합과 분자 구조에 관한 그런 이제 내용들 통해서. 네. 여기 NO2 플러스 있잖아요. NO2 플러스 요거. 이 전자 모형에서 전자 하나가 이게 부족한 거잖아요. 그치. 근데 이게 가운데 분자가 CO2처럼 1리터도 있는데 전자 하나 부족하면 구조가 불안정하니까 180도가 안 될 수도 있지 않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게 180도가 되냐 안 되냐는 것은 옥텟 규칙을 만족하는 상태에서 전자팔 사이에서의 청력과 인력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지 그 원자 하나 내에서 전자의 자리가 차 있느냐 안 차 있느냐 그것의 문제는 아니라는 거야. 지금 어디에서 하나가 사라진 거야? 질소에 있던 전자 하나가 지금 전체적인 분자로 볼 때는 질소가 가지고 있던 전자 하나가 사라졌다라고 이렇게 봐도 무방하겠지. 뭐 쉽게 생각하자면. 그치? 홀수 전자쌍을 가지고 있던 질소에서 전자 하나가 이제 밖으로 빠져나와서 이런 상태가 되어서 이런 상태가 되었는데 중요한 거는 질소를 중심으로 해서 전자쌍들의 배치는 완전하게 8개가 옥텟 규칙을 만족하고 안정화가 되어 있다는 게 중요하거든. 요게 빠져나간 그 전자나 전화량은 그냥 중요하지 않고 구조 자체만. 그치.